인정. 인지. 친일파가 대통령하는 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친일파 대통령을 세웠다 골로 간 페루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페루는 어쩌다 친일 국가가 되었는지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1872년 마리아 루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인 노예를 몰래 데리고 가던 페루배 마리아 루소호가 태풍을 만나 일본 요코하마에 피항했는데요. 노예로 끌려가던 중국인 하나가 탈주를 시도한 겁니다. 옆에 있던 영국 군함으로 뛰어갔어요. 저 배에서 지독한 악대를 당했대. 230일이면 더 있는데 맨날 도둑에 맞는데 하면서 잉앵웅앵 울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까꿀이었습니다. 당시 요코하마는 개항된 항구라 영국배와 선원은 치외법권이 적용되었거든요. 게다가 영국은 청교도 국가라 노예 무역을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대리공사 왓슨이 개빡쳤습니다. 페루 이 상놈 새끼들이 어디 노예를 팔아 임마. 지금은 18세기야? 18세기야? 한 거죠. 왜냐? 1872년이면 당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왓슨이 일본 얘네한테 법적 조치 취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페루 선장이 변호사 디킨스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단 일본이 재판 못할 상황을 만들려 하는데요. 일본 장녀 팔아요. 일본 여자 성노예 팔아요. 나는 그냥 노동자로 옮기던 건데 일본은 글쎄 장녀를 판다니까요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가라유키상이라는 장녀를 외국에 팔았는데 이게 당시 일본 외화 수입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정의로운 아시아의 열강 가라입구의 일본. 우리는 이 노예무역한 놈들 심판한다. 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려다가 위로 3대 아래로 3대 개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판결문에 야, 우리가 성노예가 있긴 해도 얘네 외국에 안 보내 라는 기상천외한 변명을 쓴다. 우리 일본이 기본 상했으니까 마리아 루소 선장 곤장 배짱 맞아야 돼 하면서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들도 면이 안 서니까 섞어지면 사면해줄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계기로 두 나라가 수교를 맺어요. 추잡한 두 아이가 계산 끝에 우정을 키워낸 건데요. 이 마리아 루소 사건 이후 중국인 노예의 대체제로 패망한 류큐 출신 오키나와 등지의 일본인 노동자들이 페루에 넘어가요. 자, 그래서 90년대 페루 거주 일본인의 수가 10만 점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시 페루 인구가 2천만 정도였으니 엄청난 숫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페루 거주 일본인의 2세로 오늘의 주인공 후지모리가 태어납니다. 젊어서는 좋았어요. 페루 국립 농대 나와서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미국 위스콘신 가서 석사 달고 페루로 돌아와 대학 교수를 하거든요. 인생이 진짜 잘 풀려서 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하고 뉴스에 농업 경제 전문가로 TV 출연도 자주 합니다. 1985년엔 페루 국영방송 시사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기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얘가 글쎄 대권을 뛴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까지 방송에서 입털면서 인기 끌다가 대권 나오면 어떻겠어요? 인기 좋겠죠. 자, 이때 페루가 IMF에게 두드겨 맞고 인플레가 7000%까지 올라갔거든요. GDP고 뭐고 다 개박살이 난 겁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도 엉망이었죠. 자, 근데 또 90년대 야, 그 자유선은 일본계래. 일본인이 후지모리 뽑아놓으면은 우리 그 돕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전 국민이 설레발을 오지게 쳐버린 겁니다. 게다가 얘가 방송밥을 먹었기 때문에 미디어 다루는 법을 알잖아요. 그니까 트랙터 타고 평소하게 선거운동 다닙니다. 근데 상대 후보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반대로 초호화 선거운동을 한 거죠. 이게 비교가 됐어요. 동양인 소수자인 후지모리랑 백인의 돈 많은 바르가스 요사. 서민들은 누구를 뽑겠어요? 페루 원주민들이 후지모리한테 몰표를 준 겁니다. 야, 씨발 백인 기득권 해체하고 우리 모두 잘 살자. 후지모리 파이팅! 막 이러는 거 외쳐대니까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빨아제끼던 대통령들 어쨌습니까? 사람 싸죽여, 언론 단합해, 검찰로 협박해, 맨날 뭐 예산 남발하고 참사 터지면 모른 척하고 대단하잖아요. 원래 일본 맛이라는 게 대선 투표 끝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페루가 일본 맛을 몰랐어요. 선조들이 겪은 마리아 루소 생각하면 미쳤다고 일본인을 뽑습니까? 아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먼저 허용지표라는 개념, 제가 요거 하나는 여러분께 도움되게끔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베니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이나 국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지표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죠. 한국의 상황에 빗대어 예를 들자면 GDP가 되겠습니다. GDP가 높지만
한국 국민들이 잘 삽니까? 아닙니다. 출산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거 전부 박살나고 있어요. GDP 높다고 한국인이 행복합니까? 우리 잘 삽니까? 이런 거 아는 잣대로 GDP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윤통께서 목나 부르짖는 재정 건정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에서 실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수 빵밖에 없습니다. 자꾸 뭐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 뭐 어쩐다 그런 말 공수표처럼 날려대는데 물가를 잡아, 무역 수지를 잡아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정확히 똑같은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후지모리가 집권했을 때 페루가 개판이었어요. 전임 정부인 가르시아 정권 때 인플레가 1만% 찍고 왔고요. 이 가르시아가 미쳐가지고 마오주의에 빠져서 빛나는 길이라는 걸 했는데 사람 3만 명이 죽었어요.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이 험난한 전국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민영화입니다. 그렇다면 민영화가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국 투기 자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광산, 은행, 물, 전기, 통신 뭐 이런 거 싹 민영화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한국도 이때 꿀 좀 빨아보려고 한국통신, 지금의 KT죠. KT가 페루를 얼쩡거리고 그랬어요. 자, 그 결과 국가기관이어야 공기업 싹 다 날아가고 놀랍게도 지표는 잡힙니다. 인플레를 잡은 겁니다. 근데 민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월소득 300달러 이하 빈곤층이 50%.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물,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거 제대로 못 쓰면 어때? 임마 누가 돈이 없으라 그랬냐? 또 동굴의 법칙 안 봤냐? 페루 사람이 언제 문명인처럼 살았어 이 새끼들아. 후지모리가 요딴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하도 나라를 팔아쳐먹으니까 이 새끼 이거 뒤로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닌가? 요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광기입니다. 그냥 했어요. 오죽하면 당시 스페인의 지식인들이 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외국 자본에 점령당했다. 후지모리는 실패에다 떠들어요. 이러면 국회가 후지모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탄핵시켜야겠죠. 자, 근데 탄핵시키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군인들이 의회를 습격합니다. 군부침이 쿠데타를 벌이는 거죠. 자, 의원들을 두드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실험법을 발표해서 재선의 가능성을 열죠. 재선은 무난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표를 개선시켰잖아요. 민생은 좋댔지만 게다가 반대파에 후지모리를 이길 만큼 막강한 대체자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지옥 페이지 2가 시작됩니다. 지옥 페이지 2의 출발은 출산율이었어요. 우리도 출산율 저체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산모 과일 급식 끊었고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줄였어요. 아동 청소년 예산도 깎았죠. 그 결과 우리는 0.5라는 경이로운 출산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봐야죠. 우리 윤통은 출산율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출산율을 낮추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죠. 우리 알베르토 후지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때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거의 근본적인 타격책을 내놨잖아요. 나라를 근본부터 박살내려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지옥을 향해 스멀스멀 올라가는 거예요. 1000% 밑으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IMF를 찾아가서 거기 앞에 그냥 거지마냥 얼쩡대면서 한 푼 줍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야, 니네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가난한 거야. 애를 좀 안 낳으면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지모리가 뭘 하냐? 페루 전역에 있는 산부인과다가 불임수술 할당량을 줍니다. 의사 한 명이 무조건 일주일에 3건 이상의 불임수술을 해야 했던 거예요. 많이 하는 의사한테는 8만 원 정도의 수당을 줬죠. 참 같은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수치스럽고 역겨울 것 같은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씨발 8만 원이 어디요? 하면서 그냥 해요. 제왕절개에서 산모가 마취 중일 때 불임수술하고요. 다른 질병으로 찾아와도 불임수술을 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어떻겠냐? 원주민 마을 찾아가서 몸을 좀 옮기다 하면서 많이 해라. 불임수술을 또 해요. 자, 거의 대다수 여성분들 속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30만입니다. 야,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정말 대단해요. 국제적으로 대단합니다. 의사 만세입니다. 자, 이거를 IMF 찾아가서 후지모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페루 국민은 아기라면 그냥 실던 나라입니다. 애기 울음소리 나면 미쳐요 우리나라 해가지고 500억 다들 500억. 자, 그렇게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양반이 이제 재선 임기가 끝나가니까 사음선이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이란 인간들은 쇼를 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1996년 12월 17일에 일본 대사관에서 아키토 일왕 생파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각계 고위 인사 452명이 일본 대사관에 갔어요. 근데 생파에 초대받지 않은 앰뷸런스가 환자가 없으면 만들 기세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10대 여자애 2명에 20대 초반 남자애들 한 12명 있었어요. 야, 얘들이 용감해. 우리는 페루 주민 게릴라다 하면서 총을 막 다다다다다 쏴. 그러더니 지들 지도자 빅토르 플라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대진년 애들이 미국 대사관 발령된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애들이 인질극에 재주가 있어. 그 452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를 하는데 후지모리가 이거를 자기 삼선할 명분으로 삼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수원한 데 가서 알짱 가느라고 그 온 경호 인력 다 동원돼가지고 내려가고 난리 부르스 났던 거 기억하죠? 그 시간만큼 복구 지연되고요. 충남 서천에
불러가지고 갔을 때는 상인들 가둬놓고 그 앞에서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쇼하고 했잖아. 쇼도 이런 쇼가 없겠다. 알베르토 후지모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개생 쇼를 하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가서 협상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장장 126일간 대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해. 애들이 너무 어린 거야. 10대 20대 애들이 뭘 알겠어. 꼬마들이잖아. 밥 먹어야 하니까 인질 내보내고 옷 달라고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남자 인질만 74명 남은 상황이었어. 근데 애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대사관에 잡힌 인질들한테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중에 신부님이 있었는데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 너무나 무섭다고 여기 들어온 거 후회하고 있다고 나가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어찌나 친해졌는지 인질범하고 테러범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봐도 오은영 박사님을 보내면 인질극을 끝낼 수 있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무방만이나 들고 가서 뚜겨 패면은 상황 정리돼. 근데 후지모리가 가서 개지랄을 떱니다. 땅굴을 파라고 지시를 하고 땅굴 밑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 실제로 4월 22일날 땅굴 폭탄 작전이 시행돼요. 그리고 인질범은 모두 죽습니다. 자, 연일 이게 잘 편집돼서 뉴스를 타요. 그러니까 3선이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민들이 야 우리 대통령 저 인질극 벌이면 저 못된 놈의 새끼들 저거 제대로 두들겨 팰 줄 아는 사람이네. 멋지다. 우지머리 하면서 그냥 백스핀을 넣으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졸렬하게 헌법에 3선 금지인데 나만 허용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3선 출마해요. 자, 그리고 선거인 명부 조작하고 야권 대상으로는 공작도 열심히 합니다. 거의 공작새예요. 자, 그렇게 3선 대통령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3선도 쉬운 거야. 영구집권 해야지. 영구집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모 의원 모양 돈봉투를 건네다가 아이고 CCTV에 찍혀버렸네. 좆됐네. 아이고 좆됐어요. 그러니까 전 페루 국민들이 저 일본인 잡아 죽이자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얘가 어떤 판단 내리냐. 브루나이에서 아시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 좀 자기가 다녀와야 되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브루나이 안 가요. 어디 가냐? 일본으로 튑니다. 역시 일본산이야. 이게 왜 가능하냐? 페루 국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 국적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대통령 출마 자격도 애매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팩스로 네 페루 대통령 안 할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루 국회의원들이 이 돌개인가 하면서 영구적 도덕 장애라며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탄핵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탄핵했다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 페루가 야 후진무리를 구워먹든 삶아먹든 우리가 할 테니까 페루로 보내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보냅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2005년에 다시 권력이 그리웠나 봐. 역시 영구적 도덕 장애에 나와요. 그래서 남미로 요 정신 나간 놈이 돌아갑니다. 칠레로 가서 페루로 입국을 할 생각이었는데 야야야 칠레가 놀란 거예요. 야 저 일본 놈 들어왔다. 일본 놈. 이렇게 한 거죠. 옆 나라 일이긴 해도 같은 메스티소로서 공부한 일이잖아요. 일단 칠레가 페루에다 넘겨줄 생각이 있으니까 가택연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왜? 일본 의원이 되면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놀랍게도 이 양반 일본어를 못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행인데요. 천만다행으로 당선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2007년에 페루로 압송되고요. 징역 25년 선고받습니다. 근데 요게 큰 처벌 같죠? 절대 아니에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0만 불임, 돈봉투 CCTV, 친위 쿠데타 이런 게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양반이 뒤에서 원주민 중에 자기 정적이 될 수 있는 애들 있죠. 얘네를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야당 후보 도청하고 국고 유용하고. 자, 최근에 어찌 지내냐? 사면 받아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자, 후지모리 덕에 페루는 정치 지도자가 뻑하면 친위 쿠데타로 국회 해산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여기가 우리랑 같은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뽑는데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후에 임기 제대로 채운 애가 손에 꼽습니다. 짧게는 6일 만에 대통령에서 내려온 애가 있을 지경이죠. 이게 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일본인 친일파 알베르토 후지모리 때문이죠. 풀재팬의 파워가 그냥 막강합니다. 근데 제가 참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회칼로 기자들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방송에 깊은 빡침을 담아가지고 방송이 조금 자극적이 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감정청력 렌즈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풀재팬, 일본산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좀